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자, 앞서 일부 시간에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입장을 들어봤기 때문에 두 분께도 네. 우선 시정연설에 대한 총평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먼저 말씀해 보시죠. 네, 대통령께서 국회에 직접 오셔서 연설하시고 또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신 그 소통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고요. 네. 또 일자리를 위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PT를 처음으로 쓰셨어요. 맞습니다. 22장이나 PT를 쓰셨는데 저도 뭐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들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 내용이 이제 대통령께서 청년과 일자리라는 용어를 오늘 많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얘기는 사실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오늘 추경안 시정연설 내용을 들어보면 추경안이 전부 다 대부분 일자리에 다 관계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번에 추경 예산이 11조 2천억 원인데 그중에서 일자리와 연관 있는 예산은 2조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불급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꼭 일자리 예산만은 아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표창원 의원도 우선 총평해 보시면요. 네, 우선 김관영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그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오셨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안 설명과 협조 요청을 위해서는 최초로 이제 국회에서 연설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치고 나가시면서도 그냥 나가시지 않고 각 야당 자리를 다 찾아가서 일일이 인사드리고 나가는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은 우선 그동안의 성장 위주의 그런 경제가 아니고 소득이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경제여야 한다라는 그 설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중요하고 일자리 중에도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보육 그 지원 예산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경찰 소방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전화상이지만 좀 토론 형식으로 아무래도 지금 그럴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김관영 의원 먼저 말씀하시고 바로 표창원 의원 또 얘기하시고요. 저는 사실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추경을 10조를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와보면 일자리가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물론 일자리 정책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거는 필요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는 기관 아니가 만들기도 하지만 지켜야 되는데 추경 예산 요건이 지금 법에 엄격하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인 경우에만 이 추경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 민주당이죠. 과거 야당 시절에 이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요건이 제대로 안 되는데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계속 비판해온 곳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추경 요건에 들어맞는지 라는 저는 그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요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미 많은 경제학자분들도 뭐 요건이 해당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거는 현재 대통령도 오늘 설명을 하셨지만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년 실업률이 더 그렇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침체라고 당연히 볼만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 과거 민주당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은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당이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 자기 반성이신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의 추경은 지금과 많이 달랐죠. 내세우는 것과 실질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반대 요인이 있었고 그 액수도 너무나 컸고요. 지금 추경은 대통령께서 설명하셨지만 이미 세수 확대 그리고 세제 잉여금 그리고 기금에 충분한 자금. 그래서 이미 세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뭐 받아들여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어요. 추경 요건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사실 핵심은 이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도 동의를 못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김관영 의원부터. 네,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지금 오늘 이제 설명하시면서 11조 2천억 원이 이미 세금이 많이 거쳤기 때문에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국채가 필요 없는 건 맞는데 이미 현재의 예산상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30조 가까운 적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지금 5년 동안 매년 이 확대 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매년 30조씩 적자가 나가지고 지금 5년 동안 150조 원의 관리 재정 이 적자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세금이 조금이라도 좀 더 거쳤다면 이것을 추경에 바로 편성해가지고 다 써버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빚 갚는데 좀 써야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지 경기 조절적 기능이 있는 것에 한정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주로 늘리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미래의 재정에 큰 부담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하고 상당히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에 정부가 개입해서 인력을 과다하게 충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그 부담이 국민들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늘리더라도 불효불급한 부분 또 꼭 반드시 늘려야 되는 수요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창원 의원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불효불급한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이죠.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 증원 혹은 충원의 대상이 소방관들이거든요. 전국에 원래 6만 명이 정원인데 4만 5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 대통령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원래는 구급 요원이신 분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조 업무에 투입되셨다가 목숨도 잃으신 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공감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워낙에 인원이 부족해서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보육교사 부분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물론 그 일자리란 것은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마중물이라고 또 대통령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 청년들에게 희망도 주고요. 현재 입사 면접만 보는 것이라도 그 기회만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희망을 품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선은 이렇게 마중물로서 공공일자리를 늘려주시면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민간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아마 적자 해소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계속 지금 노력 중이니까 재정적자 해소는 될 겁니다. 자, 좀 돈이 남으면 빚 갚는 데 쓰자. 또 공공일자리는 재정 부담이 크니까 오히려 추경을 하더라도 경기 조절용으로만 쓰자. 이런 목소리. 아니다. 지금 꼭 필요한 공공일자리 늘려야 한다. 양쪽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자, 이제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 문제로 좀 이야기를 넘기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부터 한번 일단 기본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저희가 3시부터 우리 한 2시간 반 정도 기다리다가 결국은 파행돼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가 상당한 도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재벌 개혁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 당에서는 과감하게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자라고 네. 하는 입장이었고요. 예.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의사 일정에 거부를 해버렸고 예. 특히 이 정무위원장이 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니까 네. 이 사회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해서 그렇죠. 결국 오늘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은 오늘 꼭 좀 매듭을 짓고 싶었는데 네. 되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국민의당이 찬성을 해주지 반대하냐라고 하는 그런 저도 뭐 문자도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이제 존중하는 것은 당시에 청문회에 직접 참석한 두 분의 저희 당 청문위원님이신데요. 네. 그분들께서 이 청문회를 마치고 네. 결국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기들이 청문회를 쭉 하루 종일 해봤는데 예. 여러 가지 도덕적 흠도 있지만 그 도덕적 결함을 능가할 만한 어떤 역량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네. 주요한 이 현안에 대해서 소신이나 철학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분들 의견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엄중한 이 4대 외교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헤쳐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까지 얘기해 보시죠.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은 저희 뭐 지금 최종적으로 청문회 채택 보고서는 안 됐지만 네. 아마 뭐 조만간 표결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뭐 표결에 가면 저희 당은 뭐 이제 의원님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문제가 된 건 그럼 강경화 장관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 얘기해 보시죠. 네, 우선 뭐 김상조 위원장이나 김혜수 헌재 소장에 대한 국민의당의 협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강경화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물론 비판의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그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전 정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요. 그 외교장관님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고 이제 검증을 해주셨고, 더군다나 이제 다른 후보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곧 그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1995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세계 여성 대회에서 우리 위안부 문제를 세계 처음으로 알렸던 분이기도 하고, 이후에도 유엔 3대 그 사무총장이 다 신임했던 분이고요. 국제 무대에서 이미 그 자질과 능력이 다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국민의당에서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탁에 대해서 김관영 의원 한마디. 네, 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저희 당에서 종합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의 엄중한 외교 상황을 대처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당장 미국 방문해야 되는데 외교부 장관 없어서 어떻게 하냐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이 어떻든지 뭐 코드는 안 맞지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지지 성명 내가지고 자질을 검증했다, 입증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경위로 이런 지지 성명을 했는지 사실은 저희는 조금 뭐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의심이에요? 뭐 저희는 뭐 누군가가 이걸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만약에 또 장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를 압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무슨 인기투표로 뽑자라는 것으로 꼭 받아들여서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 의원 한 20초만 드릴게요. 짧게 한 말씀.
근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대통령께서도 계속 그 협조 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도 계속 국민의당에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고 네. 이미 정동영 의원께서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 지지 의사 표명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많이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관영 의원님께도 정말 고개 숙여서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관영 의원 짧게 한 말씀 그러면. 예, 이 문제를 국민의당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야당과의 협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1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경 그리고 인사 문제 아직은 어떤 타협점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군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일자리, 경찰, 소방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이제 두 분이 전화상이지만 좀 토론 형식으로 아무래도 그럴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김관영 의원 먼저 말씀하시고 바로 표창원 의원 또 얘기하시고요. 예, 저는 사실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추경을 10조를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 와보면 일자리가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물론 일자리 정책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거는 필요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일자리 예산만은 아니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표창원 의원도 우선 총평해 보시면요. 네, 우선 김관영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그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오셨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안 설명과 협조 요청을 위해서는 최초로 이제 국회에서 연설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치고 나가시면서도 그냥 나가시지 않고 각 야당 자리를 다 찾아가서 일일이 인사드리고 나가는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은 우선 그동안의 성장 위주의 그런 경제가 아니고 소득이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경제여야 한다라는 설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중요하고 일자리 중에도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보육 그 지원 예산 그리고 어르신들.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자, 앞서 일부 시간에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입장을 들어봤기 때문에 두 분께도 우선 시정연설에 대한 총평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먼저 말씀해 보시죠. 네, 대통령께서 국회에 직접 오셔서 연설하시고 또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신 그 소통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고요. 또 그 일자리를 위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PT를 처음으로 쓰셨어요. 맞습니다. 22장이나 PT를 쓰셨는데 저도 뭐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들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 내용이 이제 대통령께서 청년과 일자리라는 용어를 오늘 많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얘기는 사실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오늘 추경안 시정연설 내용을 들어보면 추경안이 전부 다 대부분 일자리에 다 관계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번에 추경 예산이 11조 2천억 원인데 그중에서 일자리와 연관 있는 예산은 2조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불급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국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는 기관 아닙니까? 만들기도 하지만 지켜야 되는데 추경 예산 요건이 지금 법에 엄격하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인 경우에만 이 추경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 민주당이죠. 과거 야당 시절에 이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요건이 제대로 안 되는데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계속 비판해온 곳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추경 요건에 들어맞는지 라는 저는 그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요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미 많은 경제학자분들도 뭐 유권이 해당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거는 현재 대통령도 오늘 설명을 하셨지만 실업률이 사상 최고